옥시 측이 오늘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 발표하기로 했죠. 하지만 제조사 그리고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지난 5년을 거의 허송세월하는 동안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사회부 박석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박 기자가 어떤 피해자들을 만났습니까? 네, 먼저 생후 14개월부터 산소통을 달아야 했던 14살 성준이를 만났습니다. 예. 성준이의 경우 산소통이 없으면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찾아갔을 때는 미술 심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준이는 미술 치료 시간 친구들을 그릴 때 목은 빼고 그렸습니다. 자신이 산소통을 달고 살아온 기억을 잊고 싶어 하는 건데요. 성준이 어머니는 성준이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는 목에 뚫린 구멍 때문에 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예. 또 3살배기 아기를 떠나보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기는 원인불상의 폐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숨졌는데요. 2, 3년이 지나서야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아버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관련해서 아버지 인터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죄인이죠.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제가 사서 내가 열심히 더 넣었으니까 99.9% 안정하다고 써놨고 저는 그걸 믿고 산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애가 죽었는데. 네, 이 외에도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겨우 회복하고 폐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예. 건강이 나빠져서 가족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취재진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통화만 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감기라도 옮아오면 아이가 다 나을 때까지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와 함께 놀이동산도 한번 못 가봤다며 평범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 저런 분들이 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뭐 공식 비공식 집계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유해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는 판매 중단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팔렸습니다. 500만여 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221명에 불과하고 또 정부 지원금 대상 사망자는 95명 뿐입니다. 이게 정부 2차 조사 결과인데 앞으로 조사를 더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사례자들처럼 스스로 피해를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사건이 그동안 지난 길게는 10여 년 전부터 또는 5년 전 불거졌을 때부터라도 옥시의 대응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나서야 옥시는 홍보대 행사를 통해서 이메일 사과문을 배포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가 없어서 피해자들은 사과를 거부하겠다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본사 측도 판매는 한국 지사에서 해왔다면서 본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1982년 청산가리가 든 타이레놀 때문에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제조사인 존슨앤드존슨은 옥시와는 다른 대응을 보였습니다. 예. 전역에 풀려있는 300만여 병을 회수하고 폐기했고 또 재발 방지 포장법을 개발할 때까지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또 제조 과정을 언론에 모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정부도 이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전성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사전 허가 제도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없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예. 관리 대상에 오른 제품이 아니면 일정 안전 규격만 맞추면 제품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일정 안전 규격만 맞추면 출시가 가능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관리 주체가 통일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예.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품목은 식약처, 어떤 품목은 기술 표준형, 어떤 품목은 환경부로 이렇게 산재돼 있어서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시장에 출시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기도 참 힘든. 네, 또 현재 제조물 책임법이 있는데 업체가 제품을 출시했을 때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더 크면 이걸 고의로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던 이번 사건 이렇게까지 왜 와야 됐는지 검찰 조사가 좀 확실하게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석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